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7번째 시간으로 취득시기랑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 자,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납세 의무의 성립 그 시점을 취득시기라고 하는데, 취득시기는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취득세에서는 취득시기가 중요하다. 취득하는 때에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 때에 따라서 이제 신고 및 납부 기한이죠. 기한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는 때 이 취득시기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유상승계부터 그 취득시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그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기준인 것이 있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이겠죠. 아니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짜이겠죠.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잔금 지급일, 아니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아니면 연부 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이제 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지금 제가 그냥 밑줄을 쳤지만 이것과 비교를 하는 거죠. 등기 등록일을. 그래서 빠른 날이 취득 시기입니다. 빠른 날. 빠른 날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는 것은 이제 요럴 때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그 취득 시기라고 보는데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다. 국가 및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공적 기관이죠. 공적기관. 그래서 공적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기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그러니까 다 기록에 남는다거나 서류상 절차상, 법적인 절차상을 밟아서 진행되는 것들, 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공매 방법 역시 공매라는 그 공적인 그런 것을 절차를 통하는 거죠. 또는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중에서 화해, 포기, 인락조서나 자백간조는 제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그리고 5번째로는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마찬가지로 법인들은 그 장부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언제 취득을 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및 그 공공기관,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이렇게 해서 국외 공판 법, 저는 이제 장으로 외워서 공판장, 그래서 국외 공판장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5개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기준인 것은 위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취득은 모두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겠죠. 계약서. 계약서에 그 잔금 지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만약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 아니가 중요합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나열한 이런 이유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 문장은 문제의 지문에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니가 중요합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나열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이런 것으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라는 것은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까지도 포함합니다.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증명이 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부취득,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그 큰 금액, 보통 큰 금액인데요. 2년 이상 2년 이상 연 단위로 갚습니다. 보통 월 단위로 갚는데 이것은 연 단위로 갚아요. 그래서 5년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갚아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1년씩이란 말이죠. 1년씩. 그래서 이제 다 갚아야 결국 이제 소유권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 상식상으로 그렇잖아요. 다 갚지 않았으면 소유권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낼 때,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벌써 4년인데, 제가 이렇게 1, 2, 3 했으니까 3년인가요? 3년이라고 치고 3년 동안에 취득세를 못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마다 연부금 낼 때, 이렇게 연부금 낼 때 요만큼의 취득세를 내고 요만큼의 취득세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서 그때그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연부금 낼 때마다 취득세 내게 됩니다. 연부 취득을 한번 설명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해마다 한 번씩 내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연부금 지급한 그 일자를 취득일로 봐서 각각 취득세를 내지만 마지막 연부금 내기 전에 해제가 됐다면 먼저 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세를 환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 기준이라고 해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지금 바로 전 화면에서 봤던 세 가지입니다. 이것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했다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 부분이랑 등기 등록일이랑 봐서 빠른 날, 이렇게 해서 지금 빠른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 분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말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이것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사실상의 취득일 이런 것이 아니라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음에 유상승계 아니고 이제 무상승계 취득을 보겠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계약일, 유증계약일, 증여계약일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계약일인데 실제 그 계약일이라는 것은 개시일을 말합니다. 유증의 개시, 상속의 개시, 증여의 개시, 개시일입니다. 실제로 준 날, 이렇게 실제로 받은 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또 아닙니다. 아니하고 다음에 나열한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좀 전에 이런 거 한 번 나왔었는데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까지 포함하고 계약 해제 신고서
예, 이것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됐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등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일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입니다. 건축 또는 개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인 때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준공 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 그리고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준공 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준공 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리고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이라면 사용 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사실상의 사용일이 들어가 있네요. 사용 승인서, 준공검사 증명서, 준공인가증, 사용 승낙일, 허가일 이런 말들이 좀 저도 잘 들어오진 않는데 이거를 뭐 딸딸 외워야 되는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실상의 사용일이라는 것은 그 뭐 전기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거 계량기가 돌아가면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본대요. 계량기. 예, 계량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사용일도 다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의 사용일과 빠른 날 이렇게 알아두시고, 간주 취득 중에 토지의 지목 변경이라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그리고 공부상 변경된 날, 이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으로 가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아무래도 가액이겠죠. 가액. 뭐 토지를 뭐 얼마에 샀다, 뭐 몇 억에 샀다 그러면 그 산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은 어쨌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는데요. 자,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네,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는 것은 신고한 가액을 말하는데, 이제 연부금이라면 연부금액이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포함합니다. 계약금액 포함해서 연부금액이 원칙이고, 과세표준 원칙이고, 예외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합니다. 신고를 안 했다거나, 예,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이제 매겨져서 고지서 날라가겠죠. 아니면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 이럴 때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고요.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의 특례가 있는데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나 기부 같은 무상취득은 아니고요. 예, 내가 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받은 거, 내가 낸 것 없이 그냥 받은 무상취급은 여기서, 무상취득은 여기서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5가지가 있었어요. 국외 공판장, 국외 공판장, 그리고 플러스 검증, 6개입니다. 6개. 플러스 검증이 되겠습니다. 예, 국외 공판장과 검증. 이것은 이런 케이스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이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국가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 그리고 법인 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취득.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검증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 경우에는 모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 2020년 개정이라고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역시 이것도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조사를 해서 세무서장 등이 더 이제 조사를 해서 금액이 너무 낮다. 그래서 통보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세무서장이 뭔가를 통보를 줍니다. 너무 낮다거나 그러면 통보를 받아서 그러면 그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이 통보받은 금액인 거죠. 아니면 조사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검증에 대해서는 여기 이 부분 검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검증 방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증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조사 결과라든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확인돼서 통보받는 자료가 있다면 그거보다 적다면 그 확인된 금액 이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또 말이 조금 더 길었네요. 자, 다음에 공시가격이란 말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시가표준액이란 말 나오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그리고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취득가격의 범위입니다. 취득가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입니다. 간접비용까지 들어가요. 일시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입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입니다. 자,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내가 하나 지었다 이런 경우에 들어갑니다. 건물을 내가 지었다 할 때 그 짓느라고 충당한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의 이자까지 취득가격에 들어가고요. 할부 또는 연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 그런데 이것은 법인 아닌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예, 이렇게 써서 좀 어렵긴 한데 이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만이란 뜻이죠. 법인만. 예, 법인만 이자 및 연체료를 취득가격에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부 또는 연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는 법인만 취득가격에 넣어준다. 법인이 아니면 취득가격에서 넣지 않는다.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고요. 농지보존부담금이라든지 대체 살림비 조성비 같은 것을 지출했다면 역시 취득가격에 들어가고 용역비나 수수료도 취득가격에 들어가고요.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채무인수액도 그렇고 취득자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그렇죠? 취득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 있다면 그것도 다 취득가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취득가격에 들어가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법인만 법인만 중개보수가 취득가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법인 아니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개정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붙박이 가구 등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비용. 요즘엔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딱 아예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붙박이 가구 등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비용도 취득세에 들어가고, 정원 및 각종 조형물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도 역시 취득가격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제 이거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이 봐야 되겠죠.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그 밖에 판매 비용, 취득가격에 들어가지 않고,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런 거 취득가격 들어가지 않고, 이주비용, 이사비죠. 그리고 보상 성격의 비용, 부가가치세, 여기까지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 특례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다면, 그러니까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다면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이것도 2020년 개정입니다.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또는 대수선.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또는 대수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에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라면 다음에 1과 2를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이 금액이 90%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이 90% 이상이어야 되고, 나머지 10%는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에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나머지 10%는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로 증명이 되고, 90% 이상 법인 장부로 증명됐다면 이제 그것을 취득가격으로 본다. 이 합산을 취득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을 하면 원칙은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입니다. 신고한 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증가한 가액. 그리고 예외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이 원칙, 예외는 시가 표준액. 그리고 입증이 된다면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비용이 입증이 된다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라면 원칙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고요. 예외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면 역시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법 7번째 영상 취득 시기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